안녕하세요. 65세 된 박정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34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정년퇴직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지금은 둘 다 연금 받으며 분당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들, 딸 하나씩 있고 손주들이 셋이나 되는데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니까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에어컨 청소 좀 해달라고 했죠.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먼지도 많이 쌓였을 거고요. 남편이 하루 종일 에어컨을 분해해서 깨끗이 청소해줬어요. 저도 옆에서 거들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청소를 마치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정말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청소 전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이요. 그날 밤이 문제였어요.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시원한 바람을 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최대한 세게 틀고 침대를 에어컨 바로 아래쪽으로 옮겨놨어요. 바람이 직접 몸에 닿도록요. 남편은 여보 너무 세게 틀면 감기 걸려요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아. 이렇게 더운데 감기가 어디 걸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그렇게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며 8시간을 잤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정말 시원하게 푹 잤죠.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잤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 오른쪽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처져 있고 눈도 제대로 안 감기고요.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잤나 싶어서 얼굴을 문지르고 마사지도 해봤어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불러서 여보 내 얼굴 좀 봐봐. 이상하지 않아나? 라고 했더니 남편이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거울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오른쪽 눈이 제대로 안 감기고 입꼬리도 한쪽만 올라가고 심지어 침도 흘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근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면마비 같은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면마비라니요? 저는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바로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MRI도 찍고 여러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벨마비라고 말초신경마비라고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물어보시길래 에어컨 바람을 밤새 직접 맞고 잤다고 했더니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와 찬 바람이 얼굴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에어컨을 틀었을까요? 남편 말을 왜 안 들었을까요? 그냥 적당히 시원하게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의사 선생님은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바로 입원시키더라고요. 입원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바로 달려왔고 딸은 부산에 있는데 KTX 타고 올라왔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얼굴이 이상하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막내 손주가 할머니 얼굴 왜 그래? 아파?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처음 며칠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퇴원할 때까지는 아직 많이 이상했어요. 말하기도 어렵고 음식 먹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어요. 퇴원한 후에도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집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얼굴 운동을 하루에 몇 번씩 했고요. 입 벌리기, 눈 깜빡이기, 볼 부풀리기 같은 운동들이요.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매일 저녁마다 얼굴 마사지를 해주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따라와 주고요. 34년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고마웠던 적이 없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회사 일 마치고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묻고 딸은 주말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정말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하기도 하고요. 특히 거울 보는 게 싫었어요. 교회도 한 달 넘게 못 갔어요. 사람들이 보기 부끄러워서요. 교사 모임도 빠지고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다른 환자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더 심한 안면마비였는데 벌써 6개월째 치료받고 계시다더라고요. 그분이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렇게 우울해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로 했어요. 병원 치료와 함께 한의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침이 무서웠는데 막상 맞아보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고 조금씩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한약도 먹었어요. 쓰긴 했지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 먹었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니까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 깜빡이는 것부터 되더니 점차 입도 움직이고 표정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6개월쯤 지나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요. 사람들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건강의 소중함이에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가족의 사랑이에요. 제가 아플 때 남편과 자녀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작은 것의 중요성이에요. 에어컨 바람 정도야 뭐 어떨까 했는데 그 작은 부주의가 이렇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에어컨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해요. 온도도 너무 낮게 하지 않고 바람도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해요. 특히 잠잘 때는 더욱 주의하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계속 이야기해 드려요. 특히 저희 또래 분들은 더위를 많이 타시니까 에어컨을 세게 트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벨마비 환자 중에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으면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바깥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더워도 참고 적당히 하세요. 둘째,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하세요. 특히 얼굴이나 목 부분에 바람이 계속 닿으면 정말 위험해요. 바람 방향을 조절하거나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하세요. 셋째, 잠잘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잠들면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는 동안 계속 찬 바람을 쐬면 정말 위험해요. 넷째, 에어컨을 계속 틀지 말고 중간중간 끄거나 선풍기로 바꿔보세요. 계속 인공적인 찬 바람을 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하는 게 좋아요. 다섯째, 평소에 면역력 관리를 잘하세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으로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에어컨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음식도 건강한 것 위주로 먹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요. 더워도 급하게 찬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노력해요. 선풍기도 직접 쐬지 않고 벽에 튕겨서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해요. 가족들도 이제는 저 때문에 항상 조심해요. 에어컨 틀 때도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바람 방향도 확인해 주고요. 처음에는 과보호 같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관심인지 알겠어요. 손주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해줘요. 할머니가 에어컨 때문에 많이 아팠으니까 너희들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아이들도 이제는 에어컨 틀 때 할머니 바람 안 닿는 곳으로 가세요라고 먼저 챙겨줘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건강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 분들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을 때와는 다르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저는 이제 안면마비가 거의 다 나았지만 가끔씩 날씨가 바뀔 때마다 얼굴이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후유증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요. 만약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안면마비는 초기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 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완전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행히 하루 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어요.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거든요. 특히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체중이 늘기도 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 일을 겪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정상이고요. 운동도 꾸준히 해요. 매일 아침 분당 중앙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집에서는 얼굴 근육 운동을 계속해요. 처음에는 치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예방 목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식단도 많이 바뀌었어요. 짜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위주로 먹어요. 남편이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들로 요리해서 먹으니까 몸에도 좋고 맛도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교회에서도 제 경험담을 나누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간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 여성분들이 많이 조심하게 됐다고 해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법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주변 분들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요.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에어컨을 무심코 세게 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작은 주의만으로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더위는 힘들어도 건강을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조금 더워도 참고 안전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온도는 적당히, 바람은 직접 맞지 않게, 그리고 잠잘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후회 없이 살려고 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요. 병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작은 것의 중요성,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힘을요. 여러분도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시게 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라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에어컨 사용할 때는 꼭 조심하세요. 작은 주의가 정말로 큰 병을 막을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